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9페이지입니다. 대리 114조에서 조문 시작됩니다. 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비현명이죠. 116조 대리행위 하자, 하자 표준은 대리인이라는 거죠. 117조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다음 각호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호 보존 행위, 2호 이용 계량 행위. 119조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 본인 대리한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120조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 대리권이 법률 행위로 부여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 선임하지 못한다. 임의 대리는 그죠?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 선임 못하는 거예요. 127조 대리권의 소멸. 본인은 사망뿐이고요. 대리는 사성파라고 그랬죠. 사성파. 그 다음 36번, 판례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36번. 대리 권한에 포함되는 경우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중도금하고 잔금 수령할 권한도 같죠. 2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금 지급기일이요. 대금 지급기일을 뭐 할 권한? 연기해 줄 권한도 갖는다. 연기 권한도. 근데 37번에 보시면 대리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있죠. 포함되지 않는 거 별표. 대여금의 영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는 채무 일부 면제를 하려면 본인의 특별 주권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특별 주권이 일부 면제. 채무 면제는 처분입니다. 처분이. 그 다음 5번 보시면 쌍괄호 5번에 예금계약 체계를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권한. 대출받을 권한은 포함된 게 아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39번 판례 보실게요. 39번.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의 표준이 되는 자. 예, 사례로 시험에 자주 나왔죠. 예, 옆에서 한번 적어 보실게요.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 다시 A가 C하고요. 두 번째 매매를 했어요. 이중매매를 했다 이거죠. 1매매, 2매매. 이때 C가 자기가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C가 누구한테요?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줬다. C의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C를 대신해서 이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대리인이 어떻게 했다면? 적극가담했다면. 본인이 뭐였어도요? 선의여도요. 본인은 몰랐다는 거죠. 누가요? 대리인이 적극가담한 거를. 대리인이 적극가담한 거를 본인이 몰랐죠. 몰랐어도 이중매매는 무효. 무효로 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리인이 뭐 해버리면 적극가담하면 대리인이 적극가담하면 이중매매는 뭐가 된다? 본인이 선의여도 뭐가 됨? 무효. 그럼 이 본인은 소유권을 먹어요? 못 먹어요? 취득할 수 없다. 왜요? 무효니까. 별 3개. 다음 40번 판례요. 40번 판례는 대리행위에서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책임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지느냐 문제. 옆에다가 사례 하나 적어볼게요. 사례로 집중 타켓이 되는 부분이 이 사례입니다. 본인, 여기 대리인, 여기 상대방. 얘가 본인 대리해서 상대방과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그리고 본인은 돈까지 줬죠. 줬는데 얘가 중간에 잘라먹은 거죠. 잘라먹고 돈을 안 주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야 본인 왜 돈을 안 줘? 그리고 이 계약을 어떻게 한 거죠? 상대방이 계약 파기를 해버렸어요. 계약 해제를. 이유는 채무불이행으로 해요. 이유는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돈 안 주니까. 본인이 돈 안 주니까. 근데 본인은 억울한 것이 왜 억울하냐면 얘한테 돈을 줬거든요. 줬는데 얘가 중간에 잘라먹은 거지. 얘가. 잘라먹고 얘가 준 돈을 잘라먹고 일로 돈을 안 주니까 이게 채무불이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은 계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채무불이행으로. 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계약을 이걸 해제를 해버린 거죠. 그럼 병은 계약 해제하고 나서 뭘 요구해요? 본인한테?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요구하죠. 손해배상 요구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본인한테. 원인 제공은 대리인이 했죠. 얘가 원인 제공했어도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도요? 대리인이 한 거죠. 얘가 돈 줬어도 얘가 잘라먹어서 원인 제공했어도 책임은 누가 져요? 본인이 진다. 본인이.
손해배상도 본인, 원상회복도 본인에게. 별 3개입니다. 그래서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밑줄이요.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다? 본인이다. 본인하고요. 본인하고 상대방하고 둘이 원상회복한다. 원상회복 서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손해배상도 누가요? 본인이죠. 본인이. 해제권도 당사자 본인한테 있다. 원인 제공은 대리인이 했어도 얘가 책임지는 거 아니다. 책임은 다 누구한테? 본인에게 생긴다. 이게 대리법의 기본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맥이다. 맥. 그다음 복임권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 우측에 무권대리 있죠. 무권대리 우측에 131조. 131조 위에다 적어주세요. 무권대리라고요. 무권대리. 33페이지 맨 위에 제목이 무권대리요. 조문을 꼭 보셔야 되는데 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 거절을 본다. 추인 거절의 발표. 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거기 2줄이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추인이 있었음을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원래 추인은 본인이 누구한테요? 상대방이 해야죠. 이렇게 상대방에게. 상대방에게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요? 무권대리인에게 했다면. 무권대리인에게 했다면 누구한테요? 상대방에게 대항을 못한다. 별표.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한테? 안때, 알았다, 안때. 그럼 추인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뜻.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뭐하게 돼요? 소급에서 이렇게 생긴다. 소급하죠. 소급의 별표. 그러나 누구 권리를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음 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뭐 할 때까지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해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언제까지요? 추인을 할 때까지요. 추인 전까지요.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때. 안때는 뭐죠? 악이죠. 악이면 철회할 수 없다. 그럼 언제만? 선의일 때만. 선의일 때만 철회할 수 있다. 135조는 무권대리인의 책임. 옆에다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자, 여기까지가 무권대리 조문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기셔서 42번 판례 보실게요. 42번 판례. 무권대리에서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냐?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인도 되고 누구도 돼요? 상대방도 된다. 이 상대방. 본인이 누구한테요? 상대방한테도 되고 무권대리인도 되고 그 다음에 승계인도 된다. 승계인. 43번 추인의 방법. 일부 추인의 방법. 무권대리의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이 뭐를요?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다. 이 계약이 만약에 의뢰에 의해서 10억이 됐다. 10억에. 10억의 매매 계약이 됐다. 그때 갑이 뭐라고요? 변경을 해서 15억에 추인하겠다. 어떻게 한 거죠? 변경을 한 거죠. 변경을 가한 추인은 누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동의 얻지 않으면 무효. 쌍괄호 2번의 삼각형. 이게 최근 판례입니다. 쌍괄호 2번에 삼각형 하시고요. 최근 판례 마킹해 주세요. 최근 판례. 나오면 바로 정답이 되는 거. 바로 찍어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밑으로 쭉 내려서 굵은 글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유효한 뭐를요? 철회를 하면. 철회를 하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죠? 선의해야 되죠. 선의이면 이 무권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죠? 이 계약을. 언제만? 선의일 때만. 선의일 때만 계약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를. 철회를 하면 이 무권대리 계약은 무효로 되죠. 무효로. 확정적 무효가 되어 밑줄이에요. 확정적 무효.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용인을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상대방이 뭐 하고 나면 철회하면 계약은 뭘로 돼요? 확정 무효로 되고 본인은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거기 2줄이요. 2줄. 한편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뭐 했다는 거? 알았다는 거.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철회 효과를 다투는 누구한테 있다? 본인한테 있다. 자, 철회는 언제만 돼요? 선의일 때만 되죠. 그러면 상대방의 철회를 못하게 하려면, 얘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한테 입증을 하면 돼. 뭐라고요? 당신 선의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악의였다고. 악의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한다? 본인이 한다. 본인의 별세계. 최근 판례. 아주 중요합니다. 쌍거리 2번. 그 다음 44번. 본인 사망으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모한 경우 단독 상속한 경우. 여기가 갑자기 화병으로 죽으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상속받죠. 상속받은 아들이 이 계약을 뭐로? 무효로. 이거 무효로 뒤집을 수가 없다. 왜? 자기가 매매를 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라고 하는 거는 신의 측에 반한다.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무권 대리인이 그 부동산을 모한 경우 단독 상속한 경우 자신이 상속을 받아 소유권 이전 의무가 가능해질 상황이 돼서 자신의 대리 행위가 뭐라고요? 무효임을 주장해서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 측상 허용될 수 없다. 얘가 상속받아가지고 이거 무효라고요. 무효라고 뒤집는 건 안 된다. 왜? 지가 매매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익의 등기가 넘어갔다. 그럼 이 등기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얘가 말소요. 말소해달라고 주장하는 것도 신의 측에 반해서 안 된다. 별세계. 그게 2번이죠. 갑의 토지를 무권 대리인 을이 병에게 매도하고 다시 전득자 정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무권 대리인이 무효임을 이유로 정명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함으로 허용될 수 없다. 얘가 이 등기 말소해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럼 이 등기는 유효다. 말소 못하니까 유효다. 실체에 부합해서. 그 다음 45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135조의 무권 대리인의 책임 규정은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법률이 특별히 무권 대리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라서 무권 대리인 자신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인정되는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이다. 얘한테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 인정되는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밑줄여.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 거기 꼭 밑줄 그으세요. 얘한테 뭐가요? 귀책 사유. 대리인한테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이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 무권 대리인이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로 위법의 행위가 야기된 경우에도 자신의 책임은 부정되는 게 아니다. 부정된다 안 된다. 부정되는 게 아니다. 거기 별세개요. 두 군데가 포인트죠.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무권 대리인이 책임진다. 아니죠. 또 제3자의 기망으로 위법 행위가 야기된 경우. 누구의 기망? 제3자의 기망. 제3자가요. 제3자가 얘를 속였다. 얘도 당했다 이거죠. 당했다. 누구한테? 제3자한테. 얘를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도 무권 대리인도 당했다. 그래도 얘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거기 밑줄이요. 두 군데 꼭 기억하실게요. 두 줄 그시고요. 시험 내기 딱 좋은 타켓이에요. 다음 46번은 표현대리죠. 표현대리의 성질 문제입니다. 표현대리의 성질 문제. 대리권 소멸 후에요. 소멸하고 나서 을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대리권 있는 거예요? 없죠. 없는데도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대리권 소멸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몰랐다. 그래서 얘하고 계약을 해버렸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럼 책임을 누가 져요? 본인이 진다. 본인이. 이게 표현대리의 본질이죠. 표현대리의 본질.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법률이 특히 누구를요?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무권 대리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게 하는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책임을 누가 져요? 본인이요. 본인이 지게 되죠. 이렇게요. 본인이 책임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리권 소멸했는데도 책임을 본인이 져요. 누구 보호를 위해서? 상대방 얘를 보호하려고. 외관 이론이라고 했죠. 외관보호. 이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서 연원하는 것이지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거 아니다. 본인이 뭐 한다고? 책임진다고 그랬죠. 책임진다는 뜻이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 별 3개. 그래서 시험은 뭐라고 나와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뭐가 성립하면? 표현 대리가 뭐하면? 성립하면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전환된다. 무권 대리가 뭐로? 유권 대리로 전환된다. 이러면 이게 틀린 거예요. 전환된다? 안 된다. 표현 대리가 성립했다고 해서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거 아니다. 아닌데 왜 책임져요? 왜?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두 번째,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권 대리의 성질이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시험 문제인 건 뭐라고 그래요? 유권 대리 주장에는 유권 대리라는 주장 속에는 뭐가요? 표현 대리 주장이 무슨 주장이?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된다. 포함된다 이러면 이게 거짓이다 이거죠. 뭐라고요? 유권 대리라고 주장했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표현 대리는 포함 안 된다. 왜요? 얘는 족보가 무권 대리인데 얘는 무권 대리잖아 족보가.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한테 뭐예요? 표현 대리야. 표현 대리를 묶으려면 표현 대리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표현 대리라고 그래야 된다. 표현 대리라고. 무슨 대리라고? 표현 대리라고 그래야 얘한테 덤탱이 씌우지. 상대방이 뭐라고요? 유권 대리라고요. 상대방이 표현 대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유권 대리라고 주장하면 뭐라고 주장하면? 유권 대리죠. 유권 대리라고 주장을 하면 표현 대리 주장은 포함 안 돼 있다. 꼭 기억하실 것. 이 두 개의 지문 반드시 출제. 그 다음 48번.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 표현 대리의 적용 여부. 자, 표현 대리가 되려면 표현 대리가 이루어지려면요. 여기서 대리 행위를 할 때 얘가 대리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해야죠? 갑을 대신해서 현명을 해야 돼. 현명을. 그래야 표현 대리가 되거든요. 을이 그럼 누구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갑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 이거죠. 갑이 을한테 1억에 대출 받아달라. 대출 권한을 위임을 했어. 위임을요. 위임장 주고요. 갑이 을한테. 그럼 대리인이죠. 근데 이 대리인 놈이 병한테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매매를 했다. 매매를. 준 건 뭔데요? 대출권인데 대출 받아줘 그랬더니 얘가 매매했죠. 월권대리죠. 월권대리. 이때 얘가 누구 이름으로요? 을이 누구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매매를 했다. 그럼 이게 월권대리가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을이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요. 자기 이름으로 어떻게 하고요? 이거를 등기를요. 이 집을 등기를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갖다 걸은 거죠. 등기 이전하고. 자기 앞으로 뭐하고? 등기하고 얘한테 매매를 했다. 매매를. 병에게 매매를 한 거죠. 누구 이름으로? 지 이름으로. 매매를 지 이름으로 했다. 자기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을 자기 이름. 그럼 대리를 한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한 거지. 자기를 위해서. 이럴 때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표현 대리 안 된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잖아. 이거는. 대리를 한 게 아니라. 근데 을이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을이 누구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뭐를 했다? 매매를 했다. 그럼 얘가 준 건 위임받았, 1억을 대출받아와라 그랬는데 을이 서류 그대로 위임장을 가지고 위임장 가지고 뭐를 한 거죠? 위임장을 제시하고 갑의 이름으로 매매를 한 거죠. 이렇게. 그죠? 대출받아와 그러는데 매매했죠. 그러면 이거는 뭐죠? 표현대리다. 이게 표현대리. 126조의 표현대리가 되는 거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누구 이름으로요? 위임장 제시 안 한 거예요.
등기를 자기 앞으로 꽂아버리고 위임장 제시 이건 한 거고 위임장 제시한 거 이건 위임장 제시 안 하고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매매를 해버린 거죠. 이럴 때는 피연대리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차이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위임장을 제시하고 을이 갑을 대리한 거죠. 갑을 대리해서. 근데 여기는 자기 앞으로 이걸 등기를 가져오고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매매했죠. 이럴 때는 피연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별표. 다음 49번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번의 별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대리의 행위를 해서 무효이면 이때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도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 없어요. 예컨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매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되면 허가 못 받으면 확정적 무효죠. 이때는 표현대리 엮을 수 없어요. 왜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니까. 2번도 마찬가지죠. 3번도 마찬가지죠. 2번이 전원합의체. 4번이요. 4번의 삼각형. 쌍괄호 4번의 삼각형 막형할게요. 최근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 조합이요. 조합이 재건축 조합입니다. 조합한테 이 비용이죠. 비용이 얼마 나가느냐. 그 다음에 개인한테 비용이 얼마 할당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때 재건축 조합에서 비용 분담 이 조건을요. 이 조건을 뭐 하려고요? 변경하려고 그럴 때. 조건 변경하려면 얼마의 동의를요?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죠?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법에 의해서 조합원 얼마 동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거를 얻어가지고 비용 분담 조건을 변경해야 된다. 1억이면 1억인데 1억 5천으로 1억에서 2억으로 올릴 때 3분의 2,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족수가 3분의 2가 안 됐어요. 이거 미달이야, 미달. 미달이면 이 조건 변경, 비용 분담에 관한 조건 변경은 뭐가 될까요? 무효지, 무효. 정족수 3분의 2 안 되면 이거 무효죠, 무효. 이게 무효라면 표현대리가 적용이 안 되겠다. 왜요? 법규 위반으로 이게 무효가 되면 무효일 때는 표현대리 법률은 적용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요. 조합이 3분의 2 모자르죠. 정족수 모자르죠. 이거 가지고 금융권 가서 대출받았다. 이거 뭐예요? 무효야, 무효. 무효지 표현대리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구도시정비법의 유추 적용에 따라 요구되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에 재건축 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 분담 조건을 뭐한 거? 변경하는 취지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거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 강행법규 위반이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로. 다음 51번 판례. 51번은 126조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려면 일단 대리인한테 무슨 대리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권한을 얘가 어떻게 하죠? 넘어서. 권한을 넘어서 대리를 하는 거죠. 월권 대리라고 그러죠. 월권에서 대리한다. 그리고 상대방은 뭐가요?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 병한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된다. 126조가 되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다. 기본 대리권이 있고 월권 대리하고 정당한 이유가. 이때 기본 대리권, 얘한테 기본 대리권이 뭔가 있어야 돼, 뭔가. 임의 대리도 되고, 법정 대리도 되고, 복 대리도 되고, 표현 대리도 되고, 그죠? 다 된다고 그랬어요, 다. 대리자 들어가는 건 다 돼요. 1번,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누구래요? 복 대리인이죠. 복 대리인의 동그라미요. 복 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뭐로 믿었고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는데 뭐가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복대리 선임권 없는 대리인, 복대리 선임권 없는 대리인의 두 줄이야, 두 줄. 이게 제일 중요하죠. 복대리 선임권 없는 대리인에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 동그라미야.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누구라도 사자라 하더라도 대리 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 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 대리권 흠결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죠. 그런데 을이 월권 대리를 한 게 아니라 을이 누구를요? 사자를 시켜가지고. 을이 누구 시켜가지고요? 사자한테 일을 시켰죠.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대리권을 넘어가지고 일 저질렀어요. 이것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 대리가 된다. 근데 사자는 기본 대리권 없잖아요. 예. 사자는 없지만 사자한테 일 위임한 사람이 있죠. 얘한테 대리권 있죠. 얘한테 대리권이 있다면 얘한테 일을 위임받은 사자 있죠. 사자가 월권 대리해도 본인이 표현 대리 책임지더라. 이게 판례입니다. 한편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 두 줄이요. 129조에 의하여 표현 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 대리에 뭐를요? 권한을 넘는 대리인과 있으면 권한을 넘은 애 동그라미 126조의 표현 대리가 엮어집니다. 얘가 기본 대리권을 소멸했어요. 대리권 소멸했어요. 가령 1억 대출 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리권 소멸했어요. 잘렸죠? 잘리고 나서 얼마를요? 소멸 후에 1억을 대출받으면 소멸 후에 얼마를요? 1억을 대출받았다. 그럼 대리권 뭐하고 나서? 소멸하고 나서 위임받은 대리요. 위임받은 대리 1억 대출 일으킨 거죠? 이러면 뭐 이게 바로 소멸 후 표현 대리다. 소멸 후 표현 대리. 그럼 몇 조? 129조다. 129조의 표현 대리가 작동하고 대리권 소멸 후에 얼마를요? 1억이 아니라 A 저지르는 김에 100억 저질러 100억. 100억 대출 받았죠? 대리권 뭐하고? 소멸 후에 권한을 어떻게 했어?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을 넘었죠. 넘으면 뭐가 돼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된다. 권한 넘은 표현 대리. 그러니까 몇 조? 126조의 표현 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대리권 소멸 후에는 두 가지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솔루션이요. 대리권 소멸하고 나서 위임받은 대리요. 위임받은 걸 대출받으면 소멸 후 표현 대리 129조가 될 것이고요. 소멸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권한을 넘으면 126조의 표현 대리가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여기 포인트. 밑에가 시험 많이 나왔죠. 밑에가 여기. 그 다음 무효 취소 가실까요? 무효 취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동적 무효가 되겠죠. 유동적 무효. 그 중에서 56번이요. 56번 발리해 보실까요? 유동적 무효는 어디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기 전에 매매를 했을 때를 유동적 무효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그랬어요. 땅은 어느 구역? 허가구역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인데 허가받기 전에 땅을 매매를 했다. 이를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이다. 근데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확정적 무효죠. 허가구역에서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중간생략 등기를 허용한다? 투기가 조장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확정적 무효. 자, 허가 전에 매매를 한 거죠. 이를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어요. 자, 그 중에 56번. 1번. 허가 받기까지는 매매 계약이 그 계약 내용대로 효력이 있을 수 없어요. 왜요? 무효니까요. 매수인으로서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 갑과 을이 땅 매매 계약을 허가구역에 있는 땅 매매 계약을 했다. 10억에. 그럼 얘는 돈을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무효니까. 얘는 땅을 줄 의무가 없어요. 허가 받을 때까지는. 설령 계약상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에 뭐하기로 선행하기로 약정되었다 하더라도 먼저 주기로 얘가 돈 먼저 주기로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무효예요. 돈 줄 필요 없어요. 그 대금 지급이 없었음을 이유로 얘가 먼저요. 선행하기로 했다.
을이 뭐 하기로? 선의행하기로 약속했어도 얘는 돈을 줄 의무가 없다. 이때 얘가 돈 안 줬다고 해서 안 줬다는 거를 이유로 갑은 이 매매 계약금, 얘가 준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다. 계약금 몰수 안 된다, 밑줄이요. 해제도 안 된다, 별표. 몰수도 안 되고 해제도 안 된다, 별 3개. 그럼 얘가 선의행 해야 돼요? 안 해도 돼. 이거 안 해도 돼. 왜요? 무효기 때문에. 계약이 현재 무효라서 선의행 약속한 거 안 줘도 된다. 두 번째, 당사자는 상대방의 허가 절차, 협력 의무 불이행의 밑줄이요.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돼요? 안 돼요. 해제 안 되죠. 왜냐? 허가 전에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니까. 부수적 의무 때문에 얘가 협력을 안 해줬다. 협조를 했다 안 했다? 협력 안 했죠. 협력 의무를 얘가 뭐 했다고 그래서 위반해도 얘가 계약 파기 사유 안 된다. 단 손해배상은 없는다. 손해배상은. 세 번째요. 매도인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얻은 이후에도 계약금의 몇 배죠? 배액 상환하고 깰 수 있다. 허가 얻었어도 계약금 몇 배? 2배 주고 깨는 거 됩니다. 그 다음 57번입니다. 57번.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 얘가 협력 의무를 안 했죠. 그때 을이 계약 해제는 돼요? 해제는 안 된다고 그랬죠. 해제시키는 건 안 돼요. 왜요? 부수적 의무니까. 근데 협력 의무 어겼다고 그래서 해제는 못하지만 뭐느냐?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을 엮는 건 된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주의하셔야 돼요. 해제 못하지만 손해배상은 엮을 수 있다. 다음 58번.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은 동시행관계냐? 얘가 협력을 안 해요. 그럼 얘가 돈 못 주겠다. 되냐? 안 된다 이거죠. 거꾸로 얘가 돈 안 줘도 얘는 협력은 해줘야 된다. 왜? 협력 의무하고 돈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니까. 별 3개. 그 다음 60번입니다. 무효행위 추인의 소급표 여부.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를 사후에 유예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 행위가 있는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언제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가 있는 때부터 유예로 되는 거지 소급에서 유예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점에서 무권대리의 추인하고 다르다. 무권대리의 추인은 뭐 하게 됩니다? 소급한다. 근데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슨 추인은? 무효행위의 추인은 비소급이다. 비소급. 2개 확실하게 구별하실 것 별표. 그 다음 66번입니다. 66번 빨리 보실까요?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추인. 66번에 2번입니다. 2번. 자, 사안은 66번에 1번하고 2번 있는데 연결하면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밑에다 적어보실게요. B가 A한테요. 강압을 했어. 협박을 해. 네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해라. 너 부정축제자야. 너 헌납을 하면 국가에다가 헌납을 하면 전 재산 증여가 헌납이죠. 전 재산을 뭐 하면? 증여하면. 증여해. 그러면 너 부정축제자로 몰아간 거 그거 형량을 줄이도록 내가 재판부를 설득을 할게. 그래서 국가가 얘를 강압을 하면서 헌납하도록 강요를 하니까 A가요.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한 거냐면 뭐 하기로요? 증여하기로 각서에다가 서명을 한 거예요. 증여하자. 왜? 이래야 우리 가족이 살고 나도 살으니까. 증여가 최선이었다 이 당시에. 증여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재판 진행 중에 A가 억울한 거야. 전 재산을 얘한테 넘겨주니까 국가한테 뺏긴 거죠 사실은. 그래서 A가 어떻게 한 거야? 증여를 맨 먼저 첫째 한 행위는 증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취소했어요. 증여를 뭐 해버렸어요? 취소했어요. 취소. 그럼 취소가 되면 증여는 뭐가 돼요? 무효지 무효.
증여는 무효 처리된 거죠. 무효 처리. 왜요? 취소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국가에서 얘를 협박했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니 이 자식이 너 장난하냐? 헌납하면 너 무기징역 할 거 형 낮춰준다고. 형 낮춰준다고 그랬는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증여했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취소해버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갔던 걸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이쪽에서. 저 자식 뭐야 지금? 증여했다가 도로 취소해버렸네? 그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진 거죠. 쟤 그러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몰아가버려. 이렇게 분위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한 거야? 다시 쫄았어요. 쫄은 거야. 증여한 거 취소해가지고 찾아오려고 그랬다가 찾아오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재판부 분위기하고 수사관들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다시 그러면 얘가 증여 아까 취소했었잖아요. 그죠? 이번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런 거예요? 취소한 거를 나 추인하겠소. 나 뭐 하겠소? 추인하겠소 하고 추인을 한 거야. 추인을. 그럼 무슨 말을 한 거예요? A가 행위를 두 개 행위를 법률 행위를 두 개 한 거야. 첫 번째는 뭐를요? 증여를 취소를 한 거고 두 번째는 다시 뭐 한 거예요? 추인을 한 거라고. 왜요? 그래야 자기가 살 것 같으니까. 이거 줘야 이거 추인을 해야 이거 증여로 가져간 거 뺏어왔다가 추인을 해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추인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추인을 해야 되느냐? 무슨 추인을 해야 이게 유효로 될까? 이 국가한테 소유권을 가져가는 걸 유효로 만들까? 증여를 취소했으니까 증여는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추인은 무슨 추인? 무효 행위의 추인을 해야 된다 이거지. 무슨 추인? 무효 행위의 추인 요건. 이 요건을 갖춰가지고 추인을 해야 된다. 왜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증여를 취소해서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죠. 무효로 된 거를 추인해야 되니까 바로 무슨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이 여기에 먹히는 거지. 무슨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건 하면 안 된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 포인트. 무슨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거는 하면 이건 안 되고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이게 먹히는 거죠. 이게 먹힌다. 그럼 이건 무슨 차이죠? 무효행위의 추인은 뭐하고 나서? 취소하고 나서요. 뭐하고 나서? 취소 후에 하는 거예요. 증여를 뭐하고 나서? 취소한 후에. 취소한 후에 하는 추인은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그럼 증여를 뭐하기 전? 취소 전이면. 취소하기 전이면 얘는 무슨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증여한 걸 뭐하기 전? 취소시키기 전이라면 무슨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걸 써먹는 거고 취소한 후에는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이걸 써먹는 것이다. 쓰임새가 다르다. 쓰임새가. 자, 이거 증여를 강압을 했어요. 그럼 이걸 얘가 만약에 취소하기 전에 이걸 추인하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여가 강압으로 된 거니까 이건 뭐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거? 취소할 수 없는 있는 법률행위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해요. 이거를 강박으로 증여한 거를. 그럼 이거를 뭐 하면 돼요? 얘가 취소하기 전이면 이걸 추인해버리면 돼요. 그때 쓰는 추인이 무슨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걸 쓰는 거죠. 이건 언제 써먹는 거예요? 취소 전에. 이 증여 취소 전에. 근데 지금 사안은 뭐예요? 취소한 후죠. 취소한 후에는 이 증여가 뭐가 됐으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그때는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이 카드를 쓴다. 이 카드를. 이 구별. 굉장히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어려워하는 거 여기 뚫어드립니다. 조건에서는 몇 개 안 되니까 다 읽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71번, 72번은 반드시 깔끔하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특히 71번에 정지조건하고 불확정기한 구별. 정지조건, 특약사실이 뭐하면? 발생하면 채무를 이행하고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정지조건이에요. 근데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발생하지 않는 게 확정된 때도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러면 불확정 기한이다. 자, 밑에 볼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점포가 타인에게 뭐 할 때요? 임대되는 때 돌려주기로 했어요. 이는 정지 조건인가 불확정 기한인가라고 물었죠. 이는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건물이 타인에게 임대된 때는 물론 임대되지 않는 거로요. 임대되지 않는 거로 확정된 때도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그래도 이거는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그 다음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 상실특약과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죠? 형성권부 상실특약 둘로 나누죠. 둘의 차이는 정지조건부 상실특약은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사유가 생기면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고, 형성권부는 사유가 생겼어도 채권자의 뭐가요?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거죠. 이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민총에 관한 중요 판례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례를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보셨습니다.